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오늘 하루도 대한민국에는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죠. 오늘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오늘 뉴스 중에 목사나 스님과 같은 종교인들에 대해서 소득세를 물리는 과세 논의가 눈에 띄는데요. 국회에서 종교인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는데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가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나 스님과 같은 종교인에게 세금을 물려야 한다고 보십니까?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목사, 스님 등 종교인에게 세금을 물려야 한다고 보십니까? 우물정 0945,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죠.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3부, 4부에서는 새누리당 이재우 의원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해서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립니다. 11월 24일 월요일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네, 오늘도 대한민국에 쏟아진 많은 뉴스들에 대한 오늘의 댓글을 보면 내일의 헤드라인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이투데이의 박성재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수학 능력시험이죠? 네. 생명과학 2의 8번 그리고 영어의 25번 이 두 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 둘 다 이제 맞다. 복수정답으로 인정했다는 보도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빠르게 결론을 냈는데요. 이에 따라 이 등급이 상승하는 수험생이 많게는 4,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고요. 반대로 등급이 하락하는 수험생 역시 최대 6,000여 명이 이를 것으로 또 추정이 됩니다. 네. 특히 생명과학2는 의대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이 선택을 하거든요. 의과대학? 네네. 네. 때문에 이과 상위권 학생들의 혼란이 좀 심각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일단 김성훈 평가원장이 오늘 이 수능 오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를 했습니다만 사퇴했죠. 네네. 문제는 출제 오류 논란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2003년부터 5번이나 있었는데요. 뭐 2년에 한 번꼴이죠. 네. 이에 네티즌들은 지금 수능이 20년째 치러지고 있는데 도대체 이 출제 노하우는 다 어디에 갔느냐. 네. 이 출제 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네.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네. 또 수능 문제를 잘못 낸 출제위원회에 대한 징계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열받으실 거예요. 그죠? 네네. 국회가 지금 예산 처리에 한창 아니겠습니까? 네네. 어떻습니까? 지금 나온 보도에 의하면 시한 내에, 그러니까 12월 2일 내에 이 통과가 될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네, 헌법이 규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까지는 8일에 남았는데요. 예. 일단은 여야 의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국회의장이 오전에 여야 원내 지도부를 연쇄적으로 만났고요. 네. 오후에는 원내 수석 대표 간의 회동도 진행이 됐습니다. 다행히 일단은 창조경제사업 등 이른바 이 박근혜표 예산에서는 큰 틀에서 삭감으로 합의를 봤는데요. 네. 그런데 복병이 있습니다. 이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이죠. 이 누리과정 예산입니다. 네네. 예. 이제 방금 나온 뉴스를 보면 결국 합의에 실패를 했는데요. 네. 이 부분에서 기한 내에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이 여당 측은 단독 처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야당 측은 그랬다가는 국회가 마비될 것이라면서 여야 합의 처리를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뭐 회동한다고 하죠. 네네. 네. 이 네티즌들의 의견도 지금 크게 좀 갈리고 있는데요. 이 기한 때문에 대충 심의했다가는 제2의 이명박표 이 자원 외교로 전락할 수도 있으니 네, 이 기간 연장까지 고려해서 정밀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예산안 처리 시한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만큼 이에 맞춰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 처리를 끌었다가는 정말 국회가 마비될 수도 있다.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네. 무궁화 위성 3호라고 있죠. 네네. 이거 인공위성 아닙니까? 네. 인공위성도 뭐 사고 팔고 할 수 있나 봐요. 네. 네, 기업이 소유를 하고 있고요. 이 설계자가 정한 위성의 수명이 다 됐을 경우에는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사실 KT가 소유하고 있던 무궁화호 사무는 이 설계 수명이 2011년에 다 됐습니다. 네. 그런데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료는 남아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정부는 무궁화 위성 5호와 6호의 이 백업 위성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는데 네. 그리고 이 인공위성이라는 게 사실 좀 공공재라는 성격이 강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인공위성을 매각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KT 관계자 2명이 이런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홍콩의 ABS사라는 곳에 헐값에 매각을 해버린 겁니다. 정부 허가도 안 받고 그냥 팔아버리자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우리 돈으로 230억 원에 팔아치웠다가 이번에 재판장에 서게 된 건데요. 네. 검찰이 이제 기소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에 네티즌들은 이 수천억 원을 들여서 만든 위성을 고작 230억 원에 그것도 불법으로 팔아치운 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 네. 이 공공성을 띈 것은 차라리 국가가 철저히 소유해서 관리하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유병헌 씨, 참 오랜만에 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네. 유병헌 씨 부인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에 구형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네, 이 세월호 사건 처리에 대한 사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는데요. 이 검찰이 오늘 유병헌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이죠. 이 권윤자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권 씨의 동생인 권오균 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이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들은 구원파 자금 300억 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네. 네티즌들은 좀 원색적이고 격한 반응을 많이 내놨습니다. 이 300억 해먹고 2년 6개월이면 남는 장사 아니냐? 남는 장사예요? 네네. 또 유대교원보다 더 많이 횡령을 했는데 형량은 더 낮다. 검찰은 구형에 대한 명확한 사유를 대야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참 어두운 시절이었죠. 네네. 고문에 못 이겨서 간첩이다. 이렇게 이제 허위 자백을 해가지고 재판을 받으신 분들이 있었는데 36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네요. 네, 70대 양모 씨인데요. 법원의 재심을 통해서 무려 36년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네. 이 양 씨는 1976년 조청년과 접촉한 혐의로 이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했습니다. 이 당시 수사관은 차마 입에 담기도 좀 어려울 정도로 잔혹한 고문을 했었는데요. 결국 양 씨는 간첩 활동을 했다는 허위 자백을 하게 됐고요. 10년 동안 징역을 살았습니다. 이후에 양 씨는 재심을 통해서 누명을 벗게 됐는데요. 네티즌들은 부끄러운 역사이지만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서 다행이다. 네. 고문했던 수사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격한 반응도 있었습니다. 네. 판교 환풍구 사고 많은 분들이 희생이 되셨죠.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돼서 17명을 경찰이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라고 하는 기사가 들어와 있네요. 네네. 27명의 사상자를 냈는데요. 이 성남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이 공연 관계자 9명 그리고 환풍구 시공 관계자 8명 등 모두 1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지난 8일에는 정화조 뚜껑을 밟았다가 이 4.5m 아래에 떨어진 여성이 구조가 되기도 했고요. 지난 5일에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에 이 맨홀 뚜껑이 갑자기 내려앉으면서 깊이 5m 바닥으로 추락했다가 이 구조된 사고도 있었습니다. 네. 이 네티즌들은 환풍구 참사에 이어 맨홀에 또 정화조 추락 사고까지 무서워서 걸어다니지 못하겠다. 뭐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이 보행자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이 같은 참사를 만든 만큼 모든 지하시설물을 재점검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투데이의 박성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스마트폰에 푹 빠져있는 학생들을 위해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한 고재윤 선생님. 영어를 한 천문대를 찾았습니다. 계절이가 어떻게 생겼는데? 기프트카 덕분에 아이들과 부쩍 가까워졌네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기프트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입니다. 종교인에게 세금을 물려야 한다고 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번 또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하는 것 아닌가요? 7449번님께서 답을 주신 내용입니다. 종교인에게 세금을 물려야 한다고 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의견이신데요. 4686번님께서는 수입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지요.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3013번님께서는 종교인들은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그들이 누리는 만큼 국민의 의무를 해야 마땅합니다.
네, 이거 세금을 물려야 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28글자로 백성의 눈을 뜨게 하겠다. 세종대왕의 혁신적인 생각. 동서양을 융합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겠다. 알렉산더 대왕의 창조적인 생각. 위대한 생각은 녹슬지 않습니다. 위대함을 향해 갑니다. 포스코. 김연아예요. 저의 다음 계획 궁금하시죠? 앞으로 강원 평창수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깨끗한 물이니까요. 강원 평창수 마시면서 같이 준비하실래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현대자동차의 버라이어티한 SUV 라인업. 강렬한 스타일의 투싼, 강인한 외관 편안한 승차감의 산타페, 더 넓은 공간의 맥스크루즈, 프리미엄한 베라크루즈. 선택의 기준은 달라도 답은 현대자동차 SUV 라인업.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네, 지금 시각은 6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곧 31분 되겠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곳곳으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 위로 상행선 정체가 긴 편인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오산에서 기흥 동탄까지, 기흥에서 죽전까지 밀리고 있고요. 달래내국에서 한남대교 지나기도 어렵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따라 서울 쪽으로도 화성휴게소에서 비봉까지, 매송에서 용담터널, 순산터널에서 조남분기점, 일찍에서 금천까지 더디게 지나고요. 이후로 서부간선도로 타셨다면 도심 쪽으로 대부분의 구간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물론 외곽 쪽으로 가는데도 성산대교에서 금천교까지 꽉 막혀 있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잠실대교와 잠실철교 사이 4차로에 고장차가 서 있습니다. 이 부근으로 차가 많지 않아서 밀리진 않고 있고요. 이전으로는 방화대교를 시작으로 여의도권은 조금 수월하게 지나지만 반포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구간 정체되고 있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내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의 공방이 뜨겁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여야 간 입장차가 워낙에 커서 기한 내에 심사를 끝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여야 간사 두 분을 차례로 연결해서 지금까지의 사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의 이학재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학재입니다. 아이고, 요새 예산심사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예, 네. 예. 그런데 이 예산심사 지금 어느 뒤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예, 지난주, 11월 16일부터, 예결위 전체는 끝냈고, 네. 이제 예결위, 소위를 구성해갖고요. 예. 예산 소위를 구성해갖고, 일주일간 심사를 했습니다. 금요일까지. 예. 그래서 이제 감액 심사를 했는데, 보류된 게 좀 있습니다. 예. 그거를 가지고, 이제 주말서부터 또 감액 심사에서 보류된 것을 또 심사를 했고, 예. 지금 이제 오늘도 우리 야당 간사하고 같이, 네. 이제 그 보류된 것을 심사한 것을 다시 또, 저희가 심사를 하고, 그 정도 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저번에 저희 방송하고 인터뷰를 하실 때, 예. 이번 국회에서는 쪽지 예산 절대 없다. 예. 카통 예산 절대 없다고 하셨거든요. 예, 예. 굉장히 큰 소리를 예. 치셨는데, 그대로 됐습니까? 예, 지금 계속 쪽지 예산 없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쪽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상임이나 예결위의 정상적인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예. 쪽지로 들어오는, 네. 친소관계나 힘 있는 그런 분들이 주는 쪽지 예산인데, 그런 것은 여야 다 이제 없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쪽지 안 받으셨어요? 예, 안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이거 예산상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 좀 알고 싶은데요. 어떤 게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나요? 예, 쟁점은 이제
이 야당에서 이게 절대 안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예산들이 좀 있습니다. 예. 뭐 4자방이라고 이제 네이밍을 했는데 4대강 예산이나 자원외교 예산이나 방위산업 부채의 방위산업 예산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창조경제나 뭐 이런 소위 얘기하는 박근혜표 예산 이런 것들이 좀 쟁점 예산이고요. 예. 근데 저희는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4대강 같은 경우에는 4대강 원래 이 사업은 이제 이미 다 끝났고 그 끝난 것에 대한 이자 보전 뭐 이런 문제인데 또는 이제 국가 하천들 지방에 있는 국가 하천들 관리하는 그런 문제인데 이것을 4대강 사업으로 해서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고요. 자원 애교도 이게 우리가 이제 자원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에 자원을 외국에서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실적이 낮다고 해갖고 이 자원외교 예산을 막 깎다 보면 우리가 이 자원을 확보하는데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 4자방 그러니까 이 방위산업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이 방산업체 비리 문제 이거는 큰 문제고 이것을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역대 최대 규모로 수사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대로 이 방위산업 예산이 다른 데로 흘러가고 잘못 쓰이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제대로 잡되 국방이 이것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쟁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창조경제 등 해서 이 박근혜표 예산이 이제 이게 쟁점 사항인데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뽑고 이 박근혜 대통령이 나라도 살리고 국민의 삶도 어루만져 달라고 한 이상 이 박근혜 대통령이나 박근혜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밀어주는 것이 이 국민들의 소망을 이뤄내는 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야당하고 계속 대화를 해나가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은 무슨 뭐 합의되거나 그러지는 못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이제 뭐 계속 합의를 해나가야죠. 지금도 하고 있고요. 네. 자, 그런데 알려지기로는 누리예산 과정, 누리과정 예산, 이 예산 가지고는 합의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뭐 여야 뭐 원내 수석 대표들이 만나고 했다고 그러는데 이건 예결위하고 직접 관련이 없습니까? 당연히 관련이 있죠. 관련이 있죠. 이제 누리과정 예산이 교문위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교문위에서 이 심사를 해야 되고 만약에 이제 거기서 심사가 그 상임위에서 심사가 제대로 안 되면 저희도 그것 때문에 모든 예산 심사가 중단됐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한 내일쯤까지는 저희들이 기다렸다가 모레까지 상임위에서 안 되면 누리과정 때문에 또 나머지 문화체육 관광 예산이 다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교육까지.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예결위에서 이 그 자체 심사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일쯤 뭐 합의가 될 거다. 우회에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보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 얘기 들으셨나요? 저도 뭐 보도를 통해서도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는 어차피 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를 이 국비 예산으로 해라. 이거는 이제 초법적인 요구이기 때문에 그거를 수용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누리과정을 포함해서 이렇게 교육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지방의 교육청 예산이 좀 많이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찾을 수 있다. 방법을. 자, 담배세 이거 올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야당이 반대하는데요. 야당이 반대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국민들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담배 흡연율은 제일 높고 담배세는 담배 가격은 제일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지 이제 그 세금 측면에서뿐만이 아니고 이 국민 건강 측면에서 보면 이 담배 소비량을 줄이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이 그 담배 가격을 인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고요. 그러니까 애연가분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되지만 그걸 기회로 해갖고 정말 금연을 하시는 것을 이번 기회에 가지실 수도 있고 또
그거로 인해서 생긴 그런 재원을 가지고 이 국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쓸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뭐 일석이조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담배세는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야당에서는 그건 뭐 서민들 결국 증세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법인세 올리자. 전에 이명박 정부 때 3% 깎아주지 않았냐. 또 다시 원상 회복시키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점에 법인세는 전혀 손을 안 보실 생각이십니까? 예,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경기가 많이 안 좋은데 법인세까지 늘리다 보면 그러면 기업의 경제 부담이 될 거다는 얘기죠. 있고요. 예, 그거는 또 우리 국내 기업뿐만이 아니고 지금 다 세계가 열려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투자할 기업들도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런 투자도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이 법인세를 낮추는 추세에 있는데 우리만 올린다는 거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이고 또 GDP 대비해서 이 법인세의 비중이 우리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장 이 법인세를 올리는 것은 새누리당에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담배세하고 이제 법인세하고 연동해서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이거 언제까지 타입이 되어 와야 얘기를 이 결정에 지장이 없나요? 예, 지금 현행법대로 하면 11월 30일까지 예산과 예산 관련 부수 법안, 예산과 관련된 법안 이게 동시에 두 가지 다가 합의되지 않으면 12월 1일 날은 정부안이 자동 예산도 그렇고 예산 부수 법안도 그렇고 자동 부의되기 때문에 11월 30일 날까지는 이것이 합의가 돼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 담배세를 얼마로 올리느냐든가 또는 법인세를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세수가 달라질 거고 거기에 대해서도 개수 조정을 하려면 그 한 몇 시간 안에 후닥닥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게 오르는 것을 가정해 갖고 검토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합의가 빨리 될수록 좋습니다.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여당에서 특단의 계획을 가지신 건 없으시고요? 그거는 저희 예결위에서 하지 않고 저는 이제 예산만 지금 보고 있고요. 그건 원내대표부에서 원내대표님이나 또 이제 이 조례소위도 있고 하니까 그쪽에서 좀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12월 2일 날 하지 말고 며칠 연장을 해서 12월 9일까지 야당에서는 그런 주장도 하던데 그럼 받아들이지 못하시겠고요. 저는 여태까지 11년 동안 헌법에는 차기년도 예산 개시가 되기 30일 전 그러니까 12월 2일까지 이걸 마치게 돼 있는데 11년간 한 번도 이거를 맞춘 적이 없습니다. 이번엔 맞추자. 이거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고 계속 무슨 정치적 쟁점으로 해서 시간을 끌어서 이렇게 된 건데 이번만큼이라도 또 이게 선진화법 시행 처음 회의이기 때문에 이번만큼이라도 12월 2일 날 반드시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이학재 의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예산결산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계신 분이죠.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춘석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야당에서 가장 문제 삼고 있는 예산은 어떤 항목이시죠? 여러 가지 많이 걸려 있는데요. 많이 있습니까? 지금은 감액도 중요하지만 쟁액도 문제고 누리과정 예산이 가장 쟁점이 되고 있어서 국회가 지금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 사자방 예산이라든가 창조경제 예산이라고 하는 예산에 관해서는 반드시 깎아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거기에 협상의 여지가 좀 있으신가요? 지금 사자방과 4대강 자원개발 방산비리 관련 예산들은 거의 어느 정도 합의가 돼서 그분에 대한 페널티를 줘서 상당 부분 삭감을 이미 했고요. 사자방 부분에서요? 4대강 사업하고 자원개발하고 방위산업 쪽에 방위산업 부분에 대해서 많이 삭감이 됐다고요? 합의를 했고요. 4대강 사업 중에서 소장공사의 이자 지급 부분 합의가 안 된 부분이요. 이자 부분. 그리고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창조경제 예산 중에서 우리는 낭비라고 생각하는 전시성 사업 부분, 그다음에 새마을 사업 공원조성이라든가 이 새마을 관련되는 사업들 이런 부분들만 지금 그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쟁점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자, 무엇보다도 지금 앞에 이 여당 간사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이 누리과정 예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오늘 뭐 원내수석 대표들끼리 만났다는 얘기 들으셨죠? 예. 그 결과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좀 합의가 된 거 같죠? 우회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제 확정적인 그것은 아니고. 저도 보고를 못 받을 거예요, 사실은. 그 부분은 아마 새누리당 쪽이 계속 요구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누리과정 예산이 아닌 다른 예산 항목으로 지급할 테니까. 뒤에 써라. 이거 참 돌아가는 길이거든요. 편법이거든요. 사실 어차피 누리과정에 쓸 예산이면. 근데 법에는 뭐 지방에서 부담하게 돼 있으니까. 아니 그 법 자체는 뭐 지방 재정으로 하겠다라고 규정이 돼 있지만 또 유아 그쪽 법을 보면 또 다른 규정도 있어요. 그래서 법은 어느 쪽을 해석하냐에 따라서 달리 해석할 규정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는 내일까지는 합의가 될 것 같이 전망이 되는데 그렇게 보고 계시나요? 저는 어떤 형태든 간에 그게 명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부담 액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차이만 있는 것이지 지금 3세에서 5세까지 어린이집에 준 그 보육료를 안 주겠다 하는 것은 국가가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서로 기싸움 하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기싸움을 하는 거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회 지원이 됐든지 간에 지급이 된다면 그건 받아들이시겠네요? 기본적으로 저희한테는 사실은 명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혜택을 보는 그 영유아들이나 그 학부모들이나 국민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반대할 생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담배세하고 법인세 문제인데 이거 지금 상황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아니 그 부분도 참 저는 깝깝해요. 왜 그러냐면 자꾸 담배세 올리면서 정부는 국민 건강 때문에 올린다고 그러잖아요. 그 세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라고 하면서 왜 예산 부수법안으로 분류해서 그렇게 가져가서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세수가 들어오면은 예산에 관련이 되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말로는 세수 관련 없이 국민 건강이기 때문에 올린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정부가 당당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떳떳하게 우리가 세원이 부족하니까 국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사실 이제 세금을 좀 걷어야겠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세금을 좀 더 내자.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세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야당은 우리 서민들한테 담배세라든가 자동차세 같은 서민들 예산을 걷기 위해서는 국가적 혜택을 많이 보는 대기업들, 예전에 이미 혜택을 이 감면 혜택을 받은 대기업들을 원상복구시키고 나서 일반 국민들한테도 내라고 해야 맞는 것이지 자꾸 그라인을 자꾸 뜨고 어려운 서민들만 옥죄어가지고 세금 뜯어내는 게 옳으냐. 그게 우리는 부자 감세 먼저 처리하고 다음에 서민 감세 논의하자라고 우리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느 쪽 얘기가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당에서는 말이죠. 법인세 올릴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자기들은 주장하는 것은 법인세가 경기가 어두우니까 법인세를 안 올려야 경기가 활성화된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4년 동안 법인세를 감세해 주니까 이 낙수 효과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다 짱박아가지고 보유자금으로 가지고 있어요. 오히려 그 돈이 서민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가야 호주머니에 돈이 나오기 때문에 경기가 활성화되는데 부자들한테 가면 돈 다 안 나오거든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걸 잘 알면서 왜 이렇게 고집했는가 보죠. 자, 이 양측의 주장은 이제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지금 타협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눈 자체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 법인세 세율을 몇 프로를 올릴 것이냐. 3%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일부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법인세를 직접적으로 올리지 못한다고 하면 지금 그 대기업들이 투자라든가 이걸 통해서 세액 감면 받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감면의 규모를 대폭 축소시켜서 법인세 감세를 처리하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제안도 하셨습니까? 여당 쪽에? 아마 구체적으로 제안 안 해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방안이 있을 것이다. 지금 서로 근데 그 부분도 지금 서로 더 힘겨루기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결위 관사님께서 직접 거기에 관여하고 계신 건 아니죠? 그 부분은 기재위 쪽에서. 기재위 쪽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 보고를 받으셔야 이제 예산에 반영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세입 부분이 확정돼야 저희 세칙부를 특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연동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담배세를 인상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전부 중앙정부에서 개별 소비세로 가져가느냐 아니면 소방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지자체에서 쓸 수 있게 하느냐는 문제도 있는데 그 문제에 관해서는 좀 접근이 돼 있습니까?
저희는 원칙적으로 예. 담배세를 불가피하게 인상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예. 그 부분은 지금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가야 한다. 네네. 지금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개별 소비세를 대폭 신설해가지고 네. 국가재정으로 가져가는 건 옳지 못하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있는데 지금 협의가 조금이라도 진전이 있어요?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팽팽한... 전제들은 사실 저희는 네. 담배세 논의를 하기 전에 네. 법인세 처리가 있어야 논할 수 있다는 전제 사실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아울해 안에 그게 결정이... 아울해가 아니라 5일 남았더라고요. 이렇게 계산해보니까. 그렇죠. 예. 11월 29일 날 12시에 문을 닫는다고 하니까요. 기재부에서.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면 그 안에 결정이 안 나면 뭐 정부 안으로 그냥 통과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날새에서 심사하고 네. 뭐 길을 찾아서 아니 이거 합의가 해야죠. 돼야죠. 닷새 안에 합의가 돼야죠. 담배세 법인세 이런 문제. 뭐 합의 안 될 것 같다가도 또 느닷없이 합의 되고 하는 게 정상입니다. 취소를 다 하겠습니다. 하여튼. 느닷없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야당에서 말이죠. 예. 12월 9일까지 연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장을 하시던데 그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요? 그런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네네. 이제 감액을 일부 마쳤거든요. 예. 9일 사업은 못했거든요. 그럼 네. 지금 제가 계산한 방법에 의하면 11월 29일 12시에 실태가 닫히면 예. 5일 남았거든요. 예. 그런데 그 예산에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예. 의도적으로 예산의 길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네. 사실은 이번에 세월호 참사가 발생되고 이런 아픔과 그 여야의 대립 속에서 네. 예산안 심사를 못한 거 맞잖아요. 사실은. 네네. 예. 그러고 나면 좀 많이 농땡이를 피웠죠. 예. 12월 2일 날에 기일을 맞추는 것보다는 네. 사실은 우리 국민의 세금이 잘 쓸 수 있도록 네. 세심하게 정밀하게 심사를 하는 것에 방점이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도 12월 2일 날 무조건 통과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네.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12월 2일을 가능하도록 지키도록 노력하겠지만 네. 그 기일에 못 지켜서 졸속 심사가 이루어지는 한이 든다고 하면 네. 좀 연장해서라도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쓸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냥 기싸움을 하시는 건지 뭐든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 기싸움하는 게 아니라요. 저는 네. 정말 그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적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예. 정말 그 머리가 지금 하얀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예. 이번에 쪽지 많이 받으셨습니까? 저는 쪽지 하나도 안 받았어요. 하나도 안 받으셨습니까? 예. 쪽지 예산 없습니까? 예. 카톡 예산도 없고요. 제가 쪽지 예산 안 받겠다고 예. 공언을 하니까요. 공언을 하셨죠. 이미 그 상임위 단계나 애결 단계에서 다 질의서를 통해서 쪽지 대신에 다 그 질의서로 넣었더라고요. 다. 예. 그러면 이번에는 쪽지 예산은 없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마지막까지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예. 마지막에 꼭 힘센 사람들이 압력 행사하니까 마지막에 하느냐 못 하느냐 이 차이가 있을 겁니다. 힘센 사람들한테 경고를 해야 되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춘석 의원이었습니다. 쉐보레의 놀라운 혜택과 함께 찾아온 쉐보레 11월의 크리스마스. 지금 쉐보레에서 스파크, 크루즈, 캡티바를 구매하시면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또는 차종에 따라 최대 200만 원 할인까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모델 제외 11월 30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기대해도 좋아요. 더 멋있고 더 부드럽고 더 완벽해질 나를. 풀 스테인리스 커브드 내솥과 처음 만나는 초고압 밥맛. 오늘을 더 맛있게. 쿠쿠 풀 스테인리스 고압력 커브드. 쿠쿠. 어르신들의 근육을 풀어드리고 싶다는 몸짱 트레이너들.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해 강원도 유촌리 마을을 찾았답니다. 아이 시원하다. 아이 시원하다. 기프트카 덕분에 표정까지 확 풀리셨네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기프트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네, 종교인에게 세금을 물려야 한다고 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데요. 1330번님. 종교인을 떠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득은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109번님. 종교인도 종교적인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는 만큼 세금은 당연히 내야 합니다. 1030번님. 많게는 수백억 규모로 운영되는 종교시설인데 당연히 내야죠. 네, 하나같이 당연히 내야 된다고들 의견을 주시고 계시는군요. 예, 우물정 공구 사업 오늘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후 3부에서는 정치개혁 특집입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새누리당의 이재호 의원 초대했습니다.